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코비의 TV.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코비의 TV 구독자 임밈님께서 제보해주신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전에 일하던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일하던 병원은 요양병원이었어요. 거기에서는 제가 나이트 근무, 그러니까 밤에만 고정으로 일을 했습니다. 우선 그 요양병원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병동의 구조는 특이했는데 간호사실을 등지고 왼쪽에는 5개의 병실이 있었고 간호사실 앞으로 5걸음 걸으면 화장실이 나오고 3걸음 정도 더 걸으면 왼쪽에는 원무과가 있고 그 맞은편으로는 소파와 TV가 있는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앞으로 더 걸어 나가면 6개의 병실이 있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였어요. 그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설 때는 2사람이 근무를 하는데요. 간호사 하나, 그리고 간호조무사 하나, 총 2명이 근무를 했는데요. 업무가 끝나면 서로 돌아가면서 휴식 시간을 갖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하루였어요. 그날은 늦여름으로 날씨가 매우 무더웠기 때문에 병실 창문이랑 문이란 문은 다 닫아놓고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평상시처럼 인수인계를 다 받고 업무를 다 마친 후에 병동 복도불을 다 끄고 자정 12시부터 돌아가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쉬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보통 새벽 2, 3시 이후에 쉬곤 했어요. 저는 멍하니 스테이션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라운딩이나 한번 돌고 와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손전등 하나를 들고 새벽 1시 30분경에 라운딩을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여기서 라운딩은 회진 비슷한 개념인데요. 각 병실을 돌면서 환자분들을 한 번씩 돌보고 오는 그런 일이에요. 스테이션에 켜진 불 1개를 제외하고 모든 불이 꺼진 병동은 작은 소리 하나조차도 크게 들릴 것 같은 그런 어둠과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병동 라운딩을 한 바퀴 돌고 와서 스테이션에 홀로 앉아가지고 인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병동 복도의 고요함을 뚫고 갑자기 엄마! 이렇게 엄마 찾는 소리가 왼쪽 병실이 있는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한 6살에서 7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의 목소리였는데요. 한 1, 2초 정도 있다가 등에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병원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가 가깝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게 무슨 소리야? 잘못 들은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생각들로 얽히고 설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간은 새벽 1시 반을 훌쩍 넘은 시간이었고 각 병실 그리고 스테이션에 있는 모든 창문과 문이 에어컨 가동 때문에 닫혀 있었기 때문에 설령 밖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한들 그렇게 선명하게 들릴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소리는 왼쪽 병동 복도 중간쯤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차마 일어나서 그 병동 복도를 확인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겁에 질린 채로 스테이션에 홀로 앉아 있었는데요. 한 5분 정도 지났을까요? 왼쪽 병실 중 한 곳에서 문이 드르륵 하고 열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겁에 질려 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무섭게 들리던지 말이에요. 문이 열리고 잠깐 있다가 한 병실의 할아버지께서 지팡이를 짚고 스테이션 쪽으로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굉장히 다급하게 제 쪽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기 한 5살짜리 꼬마아이가 일로 나왔는데 혹시 못 봤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무슨 꼬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어린애들 없어요. 얼른 들어가 주무세요. 네? 이렇게 좀 큰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자, 에이, 아니야. 분명히 내 쪽으로 와가지고 할아버지 무서워요 이러고는 복도 밖으로 나갔다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께서는 치매 기운 같은 거라곤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귀가 잘 안 들리셨기 때문에 귓가에 대고 조금 크게 말씀을 드려야지 알아들으실 수 있었어요. 헌데 웬 아이가 속삭이는 걸 들었다는 것도, 그리고 그 아이가 복도 쪽으로 뛰어나갔다는 것도 굉장히 소름이 돋는 거예요. 거동이 불편하셨기 때문에 침상에서 내려와서 지팡이를 짚고 밖으로 나오는 시간을 생각해보면 제가 엄마 하는 소리를 들었던 시간이랑 크게 차이가 나질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께서는 휴게실과 그 건너편에 있는 병동 복도까지 한 바퀴 샅샅이 둘러보고 나서야 이상하다, 분명히 봤는데,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시면서 다시 병실로 돌아가셨습니다. 다행히 그날 이후로 그만두는 날까지 그 꼬마 아이의 소리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병원 직원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듣게 된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일하던 그 건물에 요양병원이 들어서기 전에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하나 있었대요. 하지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병원이 오래 운영되지 못하고 망했대요. 그 이후에 이 건물이 굉장히 오랫동안 빈 건물로 방치가 되고 있었다고 해요. 저는 그때 생각을 했죠. 이 아이 귀신이 그 산부인과 소아과와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아,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층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도 정말 많이 가위 눌림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린 여러분들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하우야. 뭐가 그렇게 서러워? 응? 뭐가 그렇게 화났어? 왜 그래, 왜?